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한국이 쌀이 없어 여물지도 않은 보리나다를 먹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는커녕 일감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내몰렸고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 한때는 해외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로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커졌는데요. 그 덕에 지금은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 등등 굉장한 수식어들이 가득하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을 벤치마킹, 롤모델로 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한때 잘 살았지만 지금은 못 살게 된 나라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보다 부유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뀐 나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죠. 바로 1960년대 당시 필리핀과 한국의 거리 비교 사진이었는데요. 물론 이 사진은 필리핀의 도심 지역과 한국의 시골 지역 사진을 비교해 놓은 짤이어서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실로 믿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럴만해서입니다. 실제로 1960년대 당시 필리핀은 GDP가 63억 달러였고 한국은 39억 달러로 아시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나라인데요. 그 외에도 필리핀은 공산주의자들의 후크발라 반란까지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내란을 수습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독재 정치 시기를 거치며 암흑기에 빠져들고 마는데요. 물론 초반에는 농공업 정책을 시행하고 토지 개혁을 시도하는 등의 개혁을 꾀했지만 곧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패를 저지르는 등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죠. 바로 이때 한국이 필리핀의 GDP를 넘사벽으로 추월해버리게 됩니다. 그 뒤로 여러 대통령이 뒤를 잇고 있지만 공무원, 경찰, 군인 모두 부정부패가 아직까지 너무 심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사우디보다 석유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 10명 중 9명이 가난한 그야말로 빈곤한 국가에 속해 있는데요. 대체 이런 천연자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가난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로지 근면 성실한 태도와 높은 교육열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천연자원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부자로 살고 있을까? 오히려 독이 됐을까? 물론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천연자원이 무척 많기만 했던 나라의 예시를 보면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정치권과 결탁한 기득권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해졌고 돈을 빼돌려 외국에 숨기는 등 부정부패로 그야말로 경제는 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는데요. 그는 빈부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토지개혁을 통해 도시 민민과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주택, 교육, 의료 등 모두 무상복지로 돌리기 시작했죠. 물론 이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고갈이 다가올 자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원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열심히 일한 사람 모두 똑같이 배분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석유만 믿고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덮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죠. 게다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눈엣 가시 같았던 미국을 몰아내고 폐쇄 정책을 펼친 것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에는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정제 기술이 꼭 필요했습니다. 아직 이 기술이 없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우고 차베스에 이어 2013년에 당선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까지도 반미 정책을 펼쳤고 미국의 정유 기업들을 모두 내쫓고 맙니다. 당연히 정제유의 품질은 엄청 떨어졌고 이 품질을 높일 생각이 아닌 가격을 내린다는 악수를 두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시켰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결국 국민의 80%가 극빈층으로 몰락하게 되었죠. 결국 베네수엘라 경제는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1인당 GDP가 10배 이상 차이 날 정도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평균 체중이 11kg이나 감소하는가 하면 치안이 무너져 살인율 1위를 찍어버리는 등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미국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거두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얼른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을 생각하면 가난, 빈곤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북한도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믿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달러로 당시 94달러였던 대한민국을 앞지르는 수치였죠. 심지어 평양 지하철이 서울보다 1년 더 일찍 개통되고 컬러TV는 무려 6년 일찍 도입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일본은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토지를 이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좋은 남쪽은 농업을, 북쪽은 지하자원으로 중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럼 대체 북한은 언제부터 대한민국보다 못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6.25 전쟁에서 패한 김일성은 당시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이 한창이었던 때라 같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의 지원을 아낌없이 퍼주었죠. 그럼 이 돈을 경제 발전에 써도 모자랐을 텐데 김일성은 과시하기 위한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자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평양세 개학생 축전이라는 국제 행사를 열었는데요. 무려 유치 비용에만 60억 달러를 쓰고 몰락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서해 관문까지 건설하며 70억 달러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심지어 소련까지 해체되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북한은 이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 세 개의 나라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원이 풍부했다는 점이죠.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들 자원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자국 내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도 자원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어서 넓은 평야도 없고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없는 오로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오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실력을 항상 닦아라 라는 애정어린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던가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자원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창의력, 근면성실함 등등 인적 자원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그런 시대 속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놀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글로리, 무빙 등등 한국의 강점인 K 콘텐츠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면서 한류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한국은 선진국 그룹의 대열에 당당히 입성했는데요.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뿐입니다. 한때 황폐화된 나라에서 여기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기만 한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강점은 더욱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